챗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이번 영상은 타임엑스의 필드와치와 익스페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들고 온 시계는 타임엑스 익스페디션 롤 시에라 41mm TWEV-07200입니다. 이 시계는 타임엑스 익스페디션 롤스의 시에라 41mm입니다. 익스페디션 롤스와 익스페디션의 차이는 익스페디션 롤스의 경우 약간의 의욕을 더하면 환경을 생각해서 배터리 의존을 줄인 솔라나 배터리를 안 쓰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사용 혹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타임엑스의 아웃도어 시계 컬렉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핑계로 익스페디션에 비해 비싼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는 익스페디션의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엑스는 미국 와치메이커라 그런지 아웃도어에 굉장히 진심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필드와치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펙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계라 고민 없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일할 때 10만원 미만으로 9만원 초중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이 시계의 외관부터 보시면 케이스는 40mm, 분명 시에라 41mm라고 했는데 40mm라고요? 확인해보면 홈페이지의 명칭이 41mm로 표기되어 있는데 스펙에는 4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40mm가 나오고요. 너구트 러그는 47mm, 두께는 11mm, 러그는 20mm입니다. 색상은 홈페이지에는 케이스 컬러는 건메탈 그레이, 다이얼 컬러는 블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다이얼 컬러가 블랙이라고 하기에는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케이스보다 더 밝은 회색인데 타임엑스는 블랙이라고 하네요. 제 눈이 잘못된 걸로 결론을 지었고요. 타임엑스 공식 홈페이지가 무조건 맞습니다. 41mm가 40mm인 것도 맞습니다. 40mm 케이스면 필드와치 중에는 살짝 큰 편인 것 같은데요. 사이즈 가늠을 위해 손목에 올려놓고 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제 손목은 17.5cm입니다. 케이스 소재는 새그리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타임엑스는 전통적으로 케이스 소재로 황동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임엑스 컬렉션의 워터버리 아시죠? 이 워터버리가 타임엑스가 처음 설립된 도시 이름이고요. 황동 제조로 유명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 또한 브라스시티, 황동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타임엑스의 전신인 워터버리 클락 컴퍼니도 황동을 제조하던 회사에서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도 케이스에 황동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임엑스의 다른 필드와치 중 잘 알려진 익스페디션 스카웃이나 심지어 이 시계의 형제 모델인 시에라 40mm 모델도 황동을 소재로 사용을 하는데 시에라 41mm 이 시계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스냅온 방식입니다. 방수는 10기압 100m인데 이 또한 스카웃이나 시에라 40mm 모델들의 50m 대비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익스페디션 롤스의 솔라나 오토매틱 필드와치들은 케이스에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방수도 100m 혹은 200m의 성능을 가지는데요. 솔라와 오토매틱 모델들은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인 인디글로가 없어서 시에라 41mm를 영입했습니다. 크리스탈은 플랫한 미네랄 글라스이고요. 용도는 푸시풀 방식으로 3시 방향에 위치합니다. 용도를 1단에 넣으면 날짜 변경이 가능하고 2단에서는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엑스의 많은 시계들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이죠. 용도를 누르고 있으면 인디글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M905입니다. 타임엑스의 쿼츠 무브먼트이고요. 특징으로는 날짜 표시와 인디글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타임엑스 익스페디션 시계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큰 초침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익스페디션 필드와치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현행 익스페디션 스카웃들도 동일한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에라 41mm의 경우도 초침 소리가 살짝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주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세이코 쿼츠나 카시오 쿼츠 대비 초침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건 맞고요. 그래도 현행 익스페디션 스카웃 대비 더 크거나 작게 들리는지는 비교가 불가능해서 객관적인 비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은 홈페이지상 블랙, 아니 제 기준상 회색이고요. 시간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24시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숫자 바깥쪽으로 원형의 인덱스가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은 주사기죠. 시리인지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필드와치다 보니 가독성에 신경을 쓰는 게 느껴지고요. 초침에도 끝부분에 주황색으로 차이를 주어서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시간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신경을 쓴 게 느껴집니다. 분 표시는 입체감을 가지는 챕터링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핸즈나 데이트 창의 처리가 좀 거친 게 느껴지고요. 다이얼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마감에 대해서도 살짝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면 타이맥스의 감성이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가격 대비 이 정도 디자인과 마감이라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광은 모든 보이는 숫자와 인덱스 그리고 시침과 분침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디글로까지 있어서 밤에 빛이 없는 곳에서 시간을 확인하기에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을 땐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어두우면 이렇게, 완전 어두우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디글로를 사용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와, 감성 터지네요. 기본 스트랩은 패브릭 스트랩인데 뒤쪽에 가죽 라이닝이 들어간 패브릭 레더 하이브리드 스트랩이고요. 친환경은 모르겠고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익스페디션 노이스라 그런지 착용감과 활동성을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스트랩은 이 시계를 받았을 때 저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착용감도 좋고 손목을 타이트하게 잘 감싸주는 느낌이라 장시간 착용해도 편합니다. 또한 킥 릴리즈도 지원합니다. 시계 가격을 생각하면 스트랩 퀄리티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착용을 한 후 착용자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이 시계는 디자인은 살짝 아쉽지만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아웃도어용 필드와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가끔 캠핑이나 하이킹을 가는데요. 그럼 이제 불도 피워야 되고요. 주로 호수 근처로 가기 때문에 수영도 해야 되고요. 밤에는 정말 빛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간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키필드 메카니컬을 차고 불을 피우고 수영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계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니 불을 만지다 불똥이 튀어도 부담이 없고요. 100m 방수로 수영하기에도 적당한 데다 인디글로로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타이맥스가 아웃도어의 진심인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왓치앳이었습니다.